오늘 영상에서 아부다비 그랑프리 전의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란도 노리스의 이상한 발언들을 살펴볼 예정이니 준비하세요. 모두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정말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대한 샤를 르클레르의 발언도 당연히 확인해야 합니다. 페라리 2026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를 남기고 구독하시고 포뮬러 1과 페라리 관련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설정하세요. 모든 응원 댓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노리스의 발언을 함께 읽어봅시다. 피아스트리가 순위에서 자신보다 앞서 있을 때 노리스가 챔피언 타이틀을 따내도록 피아스트리를 양보시켜야 하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노리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고 이미 여기서 맥라렌에서 이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며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피아스트리에게 나를 앞서가게 해달라고, 즉 트랙에서 양보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요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기까지입니다. 피아스트리가 어쨌든 나보다 앞서서 막스가 챔피언이 되고 내가 아니게 된다면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랑프리 전에 노리스가 한 이상한 발언입니다. 제 생각에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왜 경주 중에 반대로 행동할 것이라고 발언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맥라렌에서 두 드라이버 중 한 명을 챔피언으로 만들기 위해 팀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사람이 노리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맥라렌의 이익을 위해 시즌 내내 팀 전략을 사용했는데 왜 이를 축소하거나 숨기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노리스를 위한 것이지만 피아스트리가 더 이상 타이틀을 획득할 가능성이 없고 막스가 타이틀을 획득하게 된다면 맥라렌이 노리스에게 타이틀을 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며 또한 통과시키라는 팀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실제로 안드레아 스텔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텔라는 맥라렌이 만약 경주 중에 노리스가 타이틀을 획득할 기회가 있다면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피아스트리가 타이틀을 획득할 상황이 아니라면 노리스를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안드레아 스텔라가 한 말이지만 노리스는 반대로 다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안드레아 스텔라의 이러한 발언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오스카 피아스트리는 노리스와 타이틀 경쟁을 할 자유가 있으며 이전에 추가한 것은 피아스트리가 타이틀을 획득할 상황이 아니라면 노리스가 타이틀을 획득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안드레아 스텔라가 한 말로 제 생각에는 안드레아 스텔라가 또 한 번 발언해서 점점 더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노리스는 항상 경주에서 그의 행동과 비교했을 때 진실하지 않은 발언을 합니다. 결국 맥라렌이 팀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이를 숨기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노리스가 왜 이러한 발언을 했는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샤를 르클레르가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인데 함께 들어봅시다. I don't know how competitive it will be this weekend. I think, at least for us, we expect McLaren to be extremely strong this weekend. Then probably Red Bull, and then Mercedes and ourselves. Whether there will be at one point some interaction between the McLarens or the Red Bull and ourselves, I'm pretty sure there will be at one point. But I'm not here to... 그래서 맥라렌, 레드불, 페라리, 메르세데스 간의 경주 중에 상호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덧붙입니다. About any of that, I'll just do absolutely everything in order to maximize my race. And then... yeah, it's up to them to do the best job and try and get the championship, whoever the world champion will be. But that won't be part of my thought process in my race for sure. 어쨌든 그는 자신의 경주를 최대화하려고 노력할 것이지만 세계 챔피언십 경쟁에 끼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요약입니다. 번역된 발언도 함께 읽어봅시다. 세계 챔피언십 경쟁에서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세계 챔피언십을 획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즉, 세계 챔피언십에서 경쟁하고 승리할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제 생각에 페라리와 메르세데스가 주연 역할을 하지 않고 자신의 경주를 하며 경주에서 획득할 포인트를 최대화하려고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팀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며 특정 드라이버가 승리하도록 팀 전략을 펼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의 경기는 평범할 것이며 그게 맞는 것입니다. 페라리는 이제 제작자 챔피언십 2위 싸움에서 제외되어서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 거의 확실히 메르세스가 2위를 차지하고 레드불이 3위, 그리고 페라리가 4위를 유지할 것입니다. 아쉬운 점은 한 페라리가 2위를 놓고 싸울 수 있었지만 차량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자경 주차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물론 진 앨리스가 한 말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차량 준비를 위해 모든 개발이 중단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빈약한 변명처럼 보입니다. 모든 팀은 2025년에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성능을 개선하고 2026년 차량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이 실패를 보호하려는 부끄러운 시도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 알리스의 발언에 동의하며 제 관점에서도 매년 페라리는 다음 해에 집중하기 위해 업데이트를 조기에 종료한다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찰스 리클레르크의 발언도 전하고 싶습니다. 그는 마라 산조르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초에 SL-25 프로젝트가 좋은 작업이었다고 확신했지만 현실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첫 4경기 이후 우리는 다음 해 차량에 집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려움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솔의 4월에 업데이트를 종료한다는 이론도 어느 정도 확인해 줍니다. 물론 업데이트가 실제로 언제 끝나는지, 풍동에서 언제 승인되는지, 언제 트랙에 올려지는지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결국 다음 해에 집중한다고 말하는 것은 항상 약간의 변명입니다. 그것은 현재 시즌에서 업데이트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 시즌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시즌과 다음 시즌의 개발은 같은 시점에서 계속되며 모든 팀이 같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입니다. 레드불은 연말까지 차량을 계속 업데이트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차량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의 변명이며 페라리는 매년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켜볼 것입니다. 2026년 차량이 어떻게 될지 볼 것이며 줄리아노 누체사의 매우 흥미로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술 부서는 바솔과 함께 2020년 차량 678 프로젝트에서 월 2, 3데시몰의 잠재적 개발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특히 이 시즌에서 얻을 수 있는 월간 0.5데시몰의 적은 이익과 비교했을 때 용납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향상을 추구하고 더 높은 잠재력을 갖기를 원하며 이 시즌에 몇몇 0.5데시몰을 얻는데 집중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맥라렌과의 격차는 올해 메워지기에는 너무 넓었습니다. 페라리는 대신 새로운 규정에 따라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할 몇 가지 주행 가능성 솔루션과 쇄시에 대부분의 노력을 집중했습니다. 공기역학 책임자 디에고 톤디는 런칭 시 공개될 주요 컨셉을 정의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볼 것이며 페라리가 2026년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개발을 조기에 중단하는 것이 실제로 이익을 가져올지 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변명이라고 주장하며 시즌 중에 이를 확인할 것이고 첫 테스트에서 이미 보게 될 것입니다. 내년 테스트는 새로운 차량이 있으므로 예전보다 더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트랙에서 테스트될 것이며 엔진 및 활성 공기역학 측면에서 내년에 나타날 수 있는 신뢰성 문제도 볼 것입니다. 차량의 개념도 주의해야 합니다. 쇄신은 잘못되면 안 되며 엔진이나 공기역학을 잘못할 경우 수정할 수 있습니다. 쇄신은 고정된 부분이므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볼 것이며 디에고 턴디는 차량의 주요 개념을 정의했습니다. 이것이 언제 공개될지 그리고 페라리의 결과도 볼 것입니다. 페라리가 최소한 타이틀 경쟁에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그리고 물론 프리라드릭 바솔의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아부다비에서 긴 시즌과 힘든 시간을 보내는 드라이버와 팀의 모든 구성원에게 시즌이 끝납니다. 야스 마리나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챔피언십 종료를 목표로 모든 팀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목표는 좋은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부다비에서는 오스틴과 유사한 성능을 기대하며 포디움을 위한 싸움이 있을 것이며 이것은 물론 맥스 베르스테펜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게다가 찰스 리클렉는 카타르 문제를 이해했다고 덧쳤지만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100% 해결책은 없습니다. 카타르는 아부다비와 완전히 다른 트랙이고 아부다비는 카타르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좀 더 비슷한 흐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 팬들이 2026년에 샤를 르클레르가 세계 타이틀을 획득하는 것을 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를이 실제로 트로피를 만지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팬들은 내년을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샤를이 마라넬로에서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희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나쁘면 페라리를 떠나 아스톤 마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르클레르가 팀에 남아 타이틀을 위해 싸우도록 설득할 마지막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루이스 해밀턴도 8번째 타이틀을 원하며 누가 성공할지 지켜볼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샤를이 기자회견에서 월드컵 트로피를 만지는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샤를 르클레르가 이전에 했던 말을 전해드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랜도, 맥스, 오스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관심 없습니다. 저는 제 경기에 집중하고 그들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이번 시즌 내내 제가 해왔던 것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그들이 저를 공격한다면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누구도 지나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샤를 르클레르의 멋진 태도입니다. 메르세데스에서도 이런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고 모든 톡팀의 드라이버들 사이에 실제로 트랙에서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제 생각에 메르세데스와 페라리는 다시 포디움을 놓고 싸우게 될 것이며 선두 그룹 사이에 있을 것입니다. 최손의 클레릭이 말했듯이 맥라렌은 예측과 시뮬레이션에서 여전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강조해야 할 중요한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키미 안토넬리가 레드불과 직접 이야기를 나눈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레드불의 발표를 보니 좋았습니다. 또한 잠피에로 람비아제가 저와 이야기하러 와서 맥스 베르스타펜과 관련된 일을 명확히 했습니다. 메시지에 몇몇 욕설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나눈 말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하는 말에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문에아 브레일리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레드불과 맞섰다고 선언했고 이는 중요합니다. 레드불에 대한 제재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것처럼 헬무트 마르코의 발언에 대해 휘아가 레드불에 어떤 본보기를 주는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키미 안토넬리와 람비아제 간의 대면이 중요합니다. 레드불 스태프는 최소한 상황에 대해 명확히 했고 문제나 오해는 없었습니다. 결국 트랙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카타르 경주 후 키미가 겪은 일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니 르클레르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026년 페라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부다비에서 이 경기에 대해 노리스와 안드레아 스텔라가 한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모두의 댓글을 읽고 답변하는 것이 기대됩니다. 항상 그렇듯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여 채널의 비디오를 놓치지 마세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